자, 친구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오늘로써 시험 범위를 끝내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를 끝내고, 내일 정도까지 하면 아마 문과도 광장 마무리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에는 좀 선생님이 자습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했을 때 좀 잘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할 거냐면, 여기는 238쪽입니다. 자, 이 238쪽에 있는 내용, 자, 238쪽에 있는 만세전의 두 번째 문제부터 지금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만세전의 시대 배경을 생각하고 문학사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번 해보자. 그랬네. 자,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본 각지에서 일하게 되는지 말해보자. 그랬네. 말해보라고 하면 말을 해봐야 되겠죠. 자, 조선인 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까? 먼저 그 배 안에 목욕탕에서 만났던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단 일본인 모집책들이 존재한다. 그치? 자, 일본인 모집책들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을 꿰어내야 돼. 그치? 자, 이 일본인 모집책들에 의해서 팔려서 어디로 가? 내지로 가게 되지. 내지. 일본 본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일본 본토로 팔려가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극심한 노동력 착취를 당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노동력 착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여기 2번 문제의 신문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번으로 가서, 자, 이 당시에 노동력 착취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봅시다. 자, 괄호 2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의 한국 노동자에 대한 기사이다. 자, 이를 참고해서 이 작품이 당대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말해보자. 그랬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제 1995년에 이제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찾아서 아마 기사로 구성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고베 전철 건설을 위해서 일본 전철업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본토 인력보다 좀 더 싼 사람들을 위해서 조선인 1,500명을 뽑아오기로 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경상도 지역에 모집책을 보냈다. 아하, 여기를 보니까 자, 첫 번째 하나 알 수 있다. 우리 소설에 나왔던 이 일본인 모집책들, 이 일본인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 친구들. 자, 실제로, 일제시대에, 우리 지문에 등장하는, 일본인 모집책들이 존재했다는 거야. 실제 있었던 거네. 여기서, 일본에서 고베 전철 건설을 위해서 실제로 경상도 지역에 모집책을 보냈다고 했으니까,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었네. 사실이야, 사실. 자, 요 내용이 우리 이제 만세전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도청과 군청의 협조를 받아서 일본에 가면 일본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등 고급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가난에 시달리던 농민들을 유혹했다. 그랬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자, 이 일본인들이 속임수를 썼어. 자, 속임수를 써서 이 조선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치? 자, 이제 속임수를 써서 조선인들을 유혹을 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보들은 순진해서 말을 잘 듣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데려가면 상황이 이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실제 필요한 공사 인원보다 두세 배 많은 조선인들을 데려와서 이들을 경쟁시킵니다. 야,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지금 일본에서,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런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게 넘어왔는데 사실은 필요한 인원보다 두세 배가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안에서 이제 경쟁이 일어나겠지. 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임금을 좀 조금 준다고 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일부만 쓰는 수법으로 노동자들의 목줄을 졸랐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역시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조선인 내부에서 경쟁이 붙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임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일본인의 반절만 주고 그랬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이 가난한 조선인들이 일본에 가서 결국은 노동 착취를 당할 뿐이었다. 자, 요 내용이 만세전에 있어 없어? 요 내용이 만세전에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이 만세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만세전은 당대 일본인 모집책이 조선인 노동자를 유혹해서 노동 착취해 나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제대로 이 사실주의를 염상섭이 잘 구현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금방 사실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 사실주의에 대해서 옆쪽으로 가면 괄호 3번에서 또다시 제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9쪽으로 와서 이 사실주의 소설에 대한 내용을 좀 볼까? 자, 이 작품은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작이야. 자, 그래서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이 작품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자, 이 사실주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염상섭은 이 사실주의의 대가였어. 그러니까 염상섭의 기본 마인드는 문학이 사회를 반영해야 된다. 사회를 비추지 않는 문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사실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사실주의는 뭐냐? 말 그대로 사실을 구현해야 돼. 사실을 추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러한 소설에서는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한대. 자, 그러면서 문제적인 사건들을 엮어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은 아마 주인공이겠지. 자, 그리고 이 주인공을 통해서 작가는 당대 현실을 총체적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도 충실하게 묘사한다. 자, 그럼 봐봐. 이 당대 시대의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 우리 지금 만세전에서 그 만세전이 누구의 눈으로 본 당대의 시대를 논하고 있어. 나 이인화의 눈으로 보는 그 시대를 논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이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은 이인화인 거야. 이인화. 나. 자, 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나는 지식인이야. 지식인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회나 시대에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이었어. 자, 그래서 이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이 당시의 지식인이 사실은 다 이랬겠지. 이인화만 그랬겠어? 다 이랬을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이인화를 통해서 사회나 시대에 무관심했던 지식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적인 사건들을 엮어 나갑니다. 왜 나만 검열하지? 시부는 새끼에서 검열하는 거, 부산에서 검열하는 거, 그다음에 배에서 목욕탕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 뭐 이런 사건들을 충실히 엮어가면서 이 식민지 현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치? 자,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이인화가 본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당대 현실이 묘사되는데 당대 현실이 또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더 충실하게 세부적으로 충실하게 묘사를 이루고 있는 거 바로 이번에 나와 있었던 거야. 뭐냐면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팔려가는 현실. 이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팔려가는 현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이인화와 요 조선인으로 팔려가는 요런 자세한 사실 묘사를 통해서 이 당시 식민지 조선의 비극적인 현실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식민지 조선이 뭐 얼마나 비참했겠니. 다른 나라에 기대어서 산다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무력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니. 자, 그래서 당대 식민지 조선의 어떤 비극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주의. 그 제목도 만세전이잖아요. 만세 직전에 조선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다음은 만세전의 뒷부분과 이광수의 무정이다. 자, 두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그렇네. 자, 여기가 만세전의 뒷부분인데, 자, 여기서 몇 가지 단어는 체크하세요. 자, 지금 내 주위는 공동묘지 같습니다. 묘지. 자, 생활력을 잃은 백의의 백성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우리가 백의의 민족이잖아.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망량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 자, 이매망량이 뭔데 나와있네. 도깨비. 백주에 횡행하는 지 맘대로 다니는 도깨비 같은 존재가 뒤덮어 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무덤 속에서 나로서 어찌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워주는 것은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야, 내가 보니까 내 주변이 묘지야. 여기는 무덤이야.
자, 이 묘지나 무덤이 의미하는 거, 지금 우리 나가 이인화가 어디 있냐면 조선에 있거든. 이 식민지 조선은 무덤이야, 무덤. 자,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나는 질식할 수밖에 없어. 그것도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이게 완전 구더기에 몸부림친 질식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이래서 이인화가 마지막에 동경으로 향하게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여기는 묘지고 무덤 같은 곳이어서 야, 여기서 질식되면 난 죽어버릴 것 같아. 자, 그래서 나라도 좀 벗어나야겠다 해서 동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나? 원점 회귀형 소설이다. 자, 이런 평가를 내렸던 거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돌아서 동경으로 가게 되는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부분 너무 사실적이야. 너무 맞는 말이야. 자, 여기 봐봐. 이인화가 또 뭐라고 하냐면, 소학교 선생님이 환도, 큰 칼이야. 칼을 차고 교단에 오른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야, 이거 막 진짜 선생님한테 칼을 줬다고 생각해봐라. 나는 칼 차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근데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있냐? 야, 옛날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인 교사가 칼을 차고 올랐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나쁜 놈들이지.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다. 자, 고민하고 온회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고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성, 자, 이 내성은 내적 성찰의 준말이야. 야, 스스로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내적 성찰을 하는 고민이요. 온해가 아니라, 이 온해가 먼저 나와있지. 발길과 채찍에 부대끼면서도 숨이 죽어 엎드려 있는 거세든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뭔가를 뉘우치고 깨닫고 번뇌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런 고민들이 내적 성찰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식민지 조선은 그렇지가 않아.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 그러니까 일본인의 무력 탄압에 부대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야, 이게 맞냐? 야, 이런 존재한테도 존경이나 동정을 보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나는 법입니다. 혹은 연민의 정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하는 길은 못 됩니다. 그러네. 야, 혹시 우리 민족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불쌍하다는 감정은 사실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240쪽으로 가면 자, 그러면서 240쪽으로 가면 이제 나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가와 나의 정리는 이 뒤에서 한꺼번에 해보십시다. 자, 나에 있는 작품은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무정. 자, 이광수의 무정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 자, 이광수를 썼던, 무정을 썼던 이광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재다 해서 정말 민족을 대표할 만한 구원자다 라고 일컬어졌던 조선을 대표하는 인재였습니다. 뭐 수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문학으로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이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됐는데 뭐 무정이 연재되는 날 매일신보 앞에 줄을 섰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이광수의 제일 큰 잘못은 친일을 했다는 거지. 친일을 막 그냥 한 게 아니야. 야, 징병에 다 응하라. 여자들은 정신대에 나가라. 막 이런 글을 막 여러 군데 다 씁니다. 나쁜 놈이야. 자, 그런데 이광수가 그렇게 될 기미가 있다는 게 이 작품에서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이 무정은 1917년 작품이어서 이 이광수가 친일하기 전이야. 자,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이광수가 친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광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은 형식입니다. 형식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옳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야, 이때 저들이 지금 이 형식이하고 이 세 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처녀가 선영이, 그다음에 영채, 그다음에 한 명 더 있는데 이거 남자 이름인데 여자 한 명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누구였지? 잠깐만 얘들아. 지금 찾아볼게. 남자 이름이었는데. 남자 이름인데. 뭐였지? 이 누구였냐면 한 명이 누구였냐면
병욱이. 자, 병욱이. 얘들아, 잠깐만. 유신이가 이거 언제 올라오냐고 카톡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찍고 있다고 보내주고. 자, 이 형식이가 선영이, 영채, 병욱이라는 세 명의 처녀와 함께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야, 얘네들 엄청 사실 복잡한 관계야. 자, 이 복잡한 관계는 나중에 또 이렇게 배울 부분이 있을 거야. 야, 근데 이 가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기차가 잠시 멈춘 그 지역에서 수해가 일어난 거야. 홍수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다 아수라장이 됐어.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잖아. 자, 그랬더니 형식이가 갑자기, 야, 저들을 우리가 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형식이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우리가 가르쳐야 돼. 저들을 가르쳐야 돼. 자, 그랬더니 새 처녀가 몸에 소름이 쫙 끼쳐. 자, 그러면서 형식이가 다시 한번 그 힘있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것을 누가 하나요? 막 그랬더니 새 처녀가 자기들 막 서로 쳐다봐. 자,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하지요! 막 하면서 기약하지 아니한 대답이 새 처녀의 입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야, 그러니까 약속도 안 했는데 새 처녀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형식이가 뭐라고 하냐면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아하, 이 새 처녀가 일본 유학을 하러 가는 길이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 지금 우리한테 이 차를 타고 간 돈이며 학비를 누가 주냐? 조선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서 힘을 얻어오라. 지식을 얻어오라. 문명을 얻어오라. 이런 뜻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 미개한 민족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설입니다. 좀 너무 자기적이고 이상해.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가에 나와 형식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보자. 그랬네. 자, 이 만세전에 나에 있는 형식이는 이 대하는 태도가,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자, 일단 나는 이 조선의 부정적인 현실, 자, 이 현실의 문제를 인식했어. 자, 여기는 공통적이지. 형식이도 역시 현실의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자, 이 수해를 맞은 이 가련한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어. 이 사람들 너무나 불쌍해. 문제는 인식했는데, 자, 인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가 각각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야, 만세전에서 이인화는 어떻게 문제를 인식했어. 여기는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여기는 공동묘지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 도망가. 자, 이런 다음에, 자, 이 이인화는 현실 도피를 선택합니다. 자, 현실 도피를 선택해서 그냥 뭐 극복 방법이나 이런 거 없어.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원점 회귀였지. 동경으로 돌아가는 거. 자, 그런데 형식이는 어떻게 하냐? 현실의 문제를 인식했어. 이 사람들 너무 미개하고 불쌍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야 된다. 교육으로 우리가. 교육으로 하지요. 교육으로 하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자, 이 형식이는 나에 비해서는 훨씬 적극적이야. 현실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야,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 된다. 가르치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의지도 보이고 있어. 그치? 자, 내가 이 가련한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교육으로, 우리가 유학 갔다 와서 문명을 배워와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육으로 어떤 실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일단 형식이가 좀 더 적극적이기는 해. 그치? 형식이가 적극적이고 여기서 나는 지금 이 현실 도피를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형식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이긴 하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럼 형식이가 엄청 착하느냐? 자, 여기 봅시다. 자, 가와 나가 창작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가의 나와 나의 형식이 지닌 현실 인식의 한계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그러네. 자, 야네 이런 문제가 일단 나왔다는 얘기는 야네 둘 다 문제다 이 말이지. 그럼 야네 둘 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가를 보면 이 가에 있는 이인화, 자, 그 다음에 나에 있는 이인화는 나로 나오지. 나에 있는 무정에 나와 있는 형식, 이 형식이에요. 얘도. 자, 형식이 얘네들은
문제가 있다. 자, 일단 이 인어는 벌써 일본에서 얘기했듯이 야, 현실 인지는 했으나 현실 인지를 정확히 하고 있는 지식인이야, 지식인. 자, 현실 인지를 하고 있는 지식인이지만 뭐라고 하냐면 행동하지 않아. 야, 나 이 구더기 같은 데 못 있겠어. 묘지 같은 데 못 있겠어. 난 돌아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현실 인지를 한 지식인이지만 결국 현실 도피를 해버린다. 도망가. 자, 그래서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 이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런데 이 형식은 있어. 현실도 인지했고, 뭔가 실천하려는 의지도 있어. 현실도 인지했고, 실천 의지도 역시 있어. 분명히 있어.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이 어떤 실천을 하려는 방법도 구체적이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 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현실을 인식했는데, 이 형식이 우리 현실이 굉장히 비참하다는 걸 인식했는데,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 자,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야,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는데, 교육이 정말 직접적인 해결책이야?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시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야, 지금 현실이 굉장히 비참해. 야, 현실이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이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가는데, 이 교육이 정말 직접적인 해결책이냐? 근데 교육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은 어떤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최선이야? 지금 이 현실적인 어려움,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데 교육이 최선이야? 이런 의문을 하나 제시해 볼 수 있고, 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야,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 말은 다시 뒤집으면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지하고 미개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무지하고 미개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야, 그런데 문제는 야, 무지하고 미개하면 어떤 나라를 지배해도 되는 거야? 무력으로? 그러면 무지하고 미개하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사람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지배해도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건 말도 안 되지. 자, 이거는 오히려 일본의 식민 지배에 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어. 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어. 이게 이광수가 친일파로 빠지게 되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교육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미개해. 우리나라 사람들 멍청해. 무지해. 그럼 똑똑한 일본인 밑에 있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이광수, 친일파가 될 확률이 있었다는 거야. 이 작품에서도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형식에게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교육은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비참한 현실에 이 일본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어떤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실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명백히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하면 만세전 끝났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백록담 들어가도록 할게요.